자, 이런 7가지의 도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2030년까지 춘천시 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향후 개발 포텐셜, 성장 포텐셜이 가장 높은 지역 4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 도시기본계획 2030입니다. 자,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조금 지난감이 있지만, 자,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 2030을 넘어서는 계획안은 아직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 현재까지는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030에서 지금 개정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추가적인 변경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한번 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만, 자, 과거의 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볼 때는 뭐 인구의 변화라든지 세부적인 일부 데이터의 업데이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도시의 축과 도시의 기본 구조가 변경되는, 이제 기본 전략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춘천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자, 춘천은 의암호, 그리고 춘천호, 소양호 이 3개의 호수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반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러한 이유로 군사 방어가 용이한 군사 요충지였고, 자, 특히 이제 조선시대 전란 시기를 몇 번 겪을 때에 유사시 수도로 발탁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입지를 지니는 곳이었습니다. 5대 유수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권에 한정된 광역시급 도시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죠. 자, 강원도에 사실 지금 현재 광역시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인구 분포상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광역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시 자체가 없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1995년까지는 강원도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자, 도청 소재지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국립강원대 그리고 춘천교대를 포함한 총 7개의 대학교가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상당히 강세인 이제 그런 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경기권역, 즉 수도권 도시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이 춘천이나 원주 같은 도시들은 사실상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도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게다가 강원도 종합계획상 생활권 계획을 보면 이 춘천과 원주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별도로 수도권 연계 성장 거점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강원도의 3대 거점 도시인 춘천, 원주, 그리고 동해와 붙어있는 강릉, 각각 부여받은 특성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춘천은 행정 서비스, 교육 거점 도시, 자,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에 방점이 찍혀 있고, 자, 원주는 혁신 도시로서 의료 기기 산업, 그리고 강릉은 의료관광 거점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춘천은 국립강원대를 주축으로 교육적인 강점, 자, 이와 연계된 연구개발산업, 자, 이러한 것들이 발전 기본 가이드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또한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 용이성을 바탕으로 R&D, 그리고 지식기반형 경제도시권 육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한 춘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호반의 도시, 그리고 소양강과 북한강 수계의 합류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 개발로 인한 관광이나 특화 주거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강화되는가와 이런 인프라와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가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잠재적 가치는 상당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 계략적인 부분이 이렇고, 춘천의 인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의 인구는 현재 기준으로 29만 명입니다. 자, 전국 37위, 강원도 2위의 도시고요.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1946년도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로 승격된 도시가 춘천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12번째로 이 시로 승격된 도시였고요. 자, 실제로 인구도 1995년까지는 원주보다 상당히 앞섰던, 자, 그렇긴 하지만 서울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주의 1위 타이틀을 내주게 되었고요. 자, 인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춘천시가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최종 목표 인구를 설정했던 것이 29만 명이었는데, 자, 놀랍게도 2022년 현재 인구가 목표 인구에 도달이 됐습니다. 자,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실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도시고요. 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대부분의 실제 목표치라기보다는 의지상 목표치라고 보는데, 자, 춘천시는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해버린 거죠. 자, 현재 추이상으로는 춘천은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도시기본계획 2030에 대한 내용 수정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자, 개통된 지는 좀 지났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사실상의 수도권 철도라 볼 수 있는 경춘선 철도, 자, 이 두 가지의 수도권 접근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광역교통망으로 인해서 서울권의 배후 도시화, 자, 이로 인한 베드타운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레고랜드 등의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고용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산업단지 또한 증가인구 유입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두, 합곡, 거두지구, 자, 기타 민간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대도시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데, 자, 춘천시는 현재 인구가 30만이 안 되죠. 자, 그런데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추가로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인구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인구에서 조금만 더 인구가 늘게 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위를 인정받는 강원도 최초 도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대도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행정구역상에 구를 둘 수가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기타 다양한 행정 재량권을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도시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모든 도시를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광역교통 인프라인데요. 자, 춘천을 수도권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노선은 바로 2010년도에 개통한 강원도 최초의 수도권 전철이라 볼 수 있는 경춘선이죠. 자, 현재 경춘선의 4개 역사가 춘천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촌, 김유정, 남춘천, 그리고 춘천역이죠. 강촌역은 행정구역상 남산면, 그리고 김유정역은 신동면, 남춘천역은 춘천의 신도심, 자, 춘천역은 원도심 생활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자, 춘천 속초간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자, 금년 내에 7개 공구가 모두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자, 추가로 현재 춘천역 일대에 근화동이 경춘선 철도와 춘천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터미널 이전까지 더해서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3차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까지 추가 검토 사업에 머물게 되었던 원주 춘천 간 고속철도 사업이 있는데, 현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지는 못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번엔 고속도로 여건을 보면요, 당연히 동서축의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리고 남북축의 중앙고속도로, 자, 그리고 현재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춘천 철원까지의 연장선이 연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노선은 조양, 신도심, 원도심, 그리고 산천을 연결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 건설되는 인터체인지의 혜택은 아마도 산천지역, 그러니까 신북면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선도로 상황을 보면 춘천에는 2개의 순환도로가 있는데, 내부 순환도로는 현재 연결이 끝이 나 있고요. 자, 외부 순환도로인 경우에는 현재 서면 구간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쪽이 연결이 되면, 자, 서면 쪽에서 별도의 인터체인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2경춘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이 되는데, 남양주 금남에서 가평, 춘천 서면 당림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춘천의 산업시설입니다. 춘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상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 유발 공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현재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에서 7%에 불과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차 산업 위주로 발전을 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저공해 산업을 기반으로 점차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한 서늘한 수변 지형상 고온의 서버 설치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삼성 SDS 데이터 센터가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상 춘천의 산업축은 U자형 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금산 당림의 서부생활권, 그리고 전력 IT, 창촌, 수동, 남춘천, 동춘천의 남부생활권, 자, 그리고 후평,
만천, 거두, 퇴계의 신도심 동부생활권을 잇는 산업축을 구성하고 있고요. 산업축은 철저하게 고속도로와 철도 인프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 시퀀스상 우선순위로 따져보자면 춘천 양양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남부생활권 쪽이 현재로서는 가장 개발 속도상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이 현재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춘천 철원 방면의 중앙고속도로 연장선과 맞물려 있는 신도심 동부생활권, 그 다음이 춘천 철원 대륙종단 철도 계획과 맞물려 있는 서부생활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도심과 거리가 먼 남춘천과 동춘천보다는 기존 도심에 인접한 신도심과 동부생활권이 시간상 더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전통적으로 원도심의 단핵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확장에 따라 단핵 구조로 인한 토지 이용계획 혼재 그리고 교통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조적으로 분리를 하고 두 도심을 순환하는 1차 순환선, 그리고 주변에 5개 지역 거점을 설정하고 이들을 순환하는 2차 순환선을 구성하는 투링 순환 구조를 기본 골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주축의 중심인 원도심과 신도심의 2도심, 그리고 산천, 만천, 조양, 강촌, 금산의 5지역 거점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5개 부도심이 아님을 위해야 합니다. 5개 부도심이 아닌 지역 거점 수준의 위계를 가진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위계의 방점은 결국 2개의 도심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한 근본 도시기본계획 특성상 이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과중하더라도 더 이상 도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신 각 부도심들에는 특화 개발, 기능 분할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콤팩트시티의 방침을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거점들에 부여된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원도심은 도시기능 유도구역, 그리고 신도심은 거주 유도구역, 나머지 5개 거점들을 보면 산천은 자연휴양개발, 금산은 의암호반 관광개발, 강촌도 역시 자연휴양개발, 조양은 지방산업단지 개발, 만촌은 바이오 첨단 산업의 창조경제산업개발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 기본 구조상에 나와 있는 도심과 지역 거점들에 대한 도시 잠재력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잠재력 평가는 도시의 기본적인 사이즈에 맞춰서 가중치를 둔 도시 구조상의 위계, 그리고 개발축의 영향력, 인구 배분 계획, 추가 시가와 용지 면적, 교통 인프라에 따른 호재, 산업단지 등의 산업시설 추가에 따른 호재,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 가치가 상승하게 될 지역들에 대한 가점들의 합산값을 두고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배열을 하고, 그 중에 1위에서부터 3위 혹은 4위까지의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집가 상승에 대한 포텐셜 예상 순위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도시 구조상의 위계는 가장 높은 곳은 역시 현재 도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원도심과 신도심. 원도심은 교동,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약사, 명동, 조은동, 효자동, 후평동이 여기에 속하고요. 신도심인 경우에는 퇴계동, 강남동, 석사동, 동래면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동면과 북산면의 동부생활권, 그리고 사북면과 서면의 서부생활권, 남면, 남산면, 신동면, 동래면, 동산면의 남부생활권, 북산면, 사북면, 신부급의 북부생활권. 이 4개의 생활권에 속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역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축인데요. 개발축인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도시기본계획 2030에는 개발축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진 않습니다. 서술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연구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도시개발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심이 단핵 구조인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다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원도심과 신도심의 방향은 남북축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도시개발 방향의 주축은 남북 방향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주축의 가장 큰 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 인프라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고 있는 경춘선 철도인 경우에는 강촌과 그리고 신도심과 원도심을 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양양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조양을 거쳐서 신도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동서간 고속철도인 경우에는 원도심과 속초를 연결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남북축의 고속도로가 추가 연장되는 구간이 춘천 철원 간의
원주고속도로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주축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남북 방향, 도시 부축은 북측 방향으로 연결되는 산천, 자, 서울 방향으로 고속도로와 철도가 같이 연결이 되는 강촌, 자, 그리고 산업단지의 거점 춘천 양양고속도로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추후에 철원 원주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됐을 때 두 개의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자, 실제적인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조양 지역 거점, 이 세 지역과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이 축이 도시의 개발 부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배분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배분 계획은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곳은 남부 생활권입니다. 자, 남면, 남산면, 신동면, 동래면, 동산면. 자, 증가 인구 37,200명. 자, 두 번째가 신도심이고요. 29,500. 자, 세 번째가 원도심 21,400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동부생활권이고요. 13,100. 자, 서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은 5,400명으로 가장 낮은 절대인구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부생활권입니다. 263.2%. 자, 두 번째가 동부생활권 177.5%. 자, 세 번째가 서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 자, 156.3%. 자, 신도심이 124.5%, 원도심이 116.6%로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구 자체가 전체 인구의 80%가 원도심과 신도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 자체가 원도심과 신도심이 낮은 이유는, 자, 부모가 크기 때문이죠. 자, 절대인구 증가량과 인구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전체적인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높은 인구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자, 남부생활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동부생활권. 자, 나머지는 다 비슷한 인구 관련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 시가와 용지입니다. 추가 시가와 용지는 기존에는 도시로 편입되지 않았었지만 신규로 도시 면적으로 편입을 해서 실제적인 도시 확장이 되는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당연히 도시화가 진행이 됐을 때는, 자, 토지의 가치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추가 시가와 용지가 가장 많은 곳은, 자, 남부생활권 13.17제곱킬로미터. 자, 두 번째로 추가 시가와 예정 용지가 가장 많은 곳은 원도심입니다. 10.8제곱킬로미터. 자, 세 번째가 신도심 6.45제곱킬로미터. 나머지는 비슷한 추가 시가와 용지 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교통인프라 부분이고요. 교통인프라는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과 신규로 조성이 될 예정에 있는 교통인프라들을 가점들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춘천과 서울을 철도로 연결하고 있는 경춘철도, 현재 시속 180km의 청춘 ITX가 달리고 있죠. 자, 경춘철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원도심, 남춘천역의 신도심, 강촌역의 남산면, 자, 그리고 김유정역의 신동면,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자,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간 고속철도, 자, 직접적인 혜택은 원도심에서 받게 됩니다. 자, 원주, 춘천, 철원을 연결하는 대륙종단철도 제5차 철도망 계획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자, 아직까지는 추가 개발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 확정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가점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자,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철도에 비해서는 사실 파급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지역 부분은 포함을 하지 않고요. 다만 앞으로 향후 추가로 개설이 되는 인터체인지가 속해 있는, 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거점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중앙고속도로 연장선인 춘천 철원 고속도로, 자, 현재 2차 고속도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확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직접적인 혜택은 원도심, 신도심, 자, 그리고 북부생활권의 신부급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춘천의 외부 순환도로 중에 현재 미개통 구간인 서면지역, 자, 서면 IC가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서면에 대한 가점을 부과를 하고요. 제2경춘국도가 있죠. 자, 역시 서면 당림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서면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복합환승센터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춘천역을 중심으로 캠프 페이지 부지를 포함을 해서
측면에서 춘천 속초 간 고속철도에 관련된 종합 역세권 개발 계획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은 원도심, 특히 근화동에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호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현재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는 제외를 하고 현재도 조성이 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산단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만 추려서 한번 보시면 퇴계 제2 농공단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자, 신도심 퇴계동에 직접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춘천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가 있죠. 현재도 계속 조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서부생활권의 서면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자, 1, 2차에 나눠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 2차가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남부생활권의 동산면, 조양지역이 되겠고요. 자, 춘천의 도시재생사업을 보시면 자, 원도심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라 보다는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자, 도시 활성화 측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전체적인 가점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재개발 정비사업 자체의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원도심, 근화동 도시재생사업, 자, 소양동, 조운동, 효자동, 약사동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원도심의 가점 부과합니다. 자, 이런 7가지의 도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2030년까지 춘천시 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향후 개발 포텐셜, 성장 포텐셜이 가장 높은 지역 4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점 포텐셜 1위는 자, 원도심입니다. 교동, 근화동, 소양동, 자, 신사우동, 약사, 명동, 조운동, 효자동, 후평동. 자, 이 중에서 사실상 기존에 상당히 낙후가 되었던 자, 근화동 지역이 상당히 포텐셜이 높을 수 있고요. 자, 택지 개발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우두 지역도 상당히 포텐셜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도심인 경우에는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 자, 개발 축상도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추가 시가화 예정 용지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경춘철도, 그리고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자, 동서간 고속철도, 그리고 2차 고속도로 개발 계획에 잡혀있는 춘천 철원 간의 자, 중앙고속도로 연장선이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 3개에 대한 교통인프라 혜택을 받게 되고, 더군다나 캠프페이지를 포함한 춘천역 역세권 복합개발 계획, 복합환승센터로 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전을 해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포텐셜을 가지게 됩니다. 자, 2위는 자, 퇴계동, 강남동, 석사동, 동래면의 신도심입니다. 자, 역시 도시구조상 도심, 그리고 개발축상의 주 개발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추가 시가화 용지가 3번째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역시 교통인프라상도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춘철도, 자, 도시고속도로상 춘천 철원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자, 첫 번째로 차량 드랍이 가능한 자, 그런 추가적인 인터체인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텐셜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퇴계 제2 농공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자,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관련된 포텐셜을 자,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텐셜 측면에서 2번째로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조양입니다. 자, 개발축상 부축에 속해 있고요. 자, 인구 배분 계획상 자, 가장 높은 절대 인구 증가, 그리고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가화 용지가 가장 높게 잡혀 있고요. 현재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이 춘천으로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양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향후 춘천 철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었을 때 자,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자, 무엇보다도 현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화 용지 증가 측면, 그리고 산업단지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종합적으로 3번째로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남부생활권의 강촌입니다. 자, 도시 위계상 지역 중심이긴 하지만 개발축상의 부축에 속해 있고요. 절대인구 증가량과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인구 증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자, 추가 시가화 용지도 가장 높고요. 자, 현재 인프라상에 자,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철도, 향후 속초까지 연결이 됐을 때 역시 강촌의 위계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주요 지점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전체적으로 포텐셜이 결국은 도심생활권에 몰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은 자,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간 고속철도,
서울에서 속초를 연결하는 그러한 고속철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철도 역세권에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지역이 이 신도심과 원도심, 그리고 캠프페이지를 포함한 그러한 춘천역 역세권 개발 계획이 춘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화동, 그리고 근화동과 물려있는 각 행정동들의 포텐셜이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남부생활권이 전체적으로 큰 포텐셜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체감적으로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동서간 고속도로, 그리고 향후 철원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남북 간의 중앙고속도로가 14점으로 물리는 이런 남부생활권, 경천고속도로에 직접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전체적인 개발 포텐셜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